자, 2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목 문제였고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되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뭘 묘사합니까? 정확한 량을 묘사하기 위해서 발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첫 번째로 투부정사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는 이 부정사를 부사적인 용법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목적이라고 해서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을 목적 구문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목적 구문이라고 하면 해석을 할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나오고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고요. 그 중에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것을 바꾸어 쓰는 표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in order를 이용해서 in order to 쓰면 뒤에 동사 원형이겠고요. 또 이것을 복문 전환시키면 in order that을 이용하고요. 주어, 그 다음 조동사 can이나 might 등이 들어갈 수가 있고 동사가 들어갑니다. 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 as to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죠. 이때에도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요. 이걸 또 복문 전환 시켜주면 so that 그 다음 뒤에 주어, 그 다음 조동사 can이나 might 등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동사죠. 자, 그 다음에 with를 이용해서 with a view 그 다음 뒤에 to 쓰면 이땐 뒤엔 또 ing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자, on the purpos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에는 뒤에 of를 쓰고 또한 이제 ing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전부 다 같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목적을 나타내는 구문입니다. 자, 이 목적 구문은 밑줄을 준 다음에 위에 밑줄 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자 할 때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세요라고 하는 선다형 문제를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량을 묘사하기 위해서 숫자라는 것이 발명이 되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고 하니? 라고 해서 동격으로서 설명해 주고 있죠. 3개의 치아, 7일 또는 12개, 12마리의 염소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 셋, 7, 12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다음 문장에서요. 하지만 언제 quantities 양이 large 굉장히 클 때, 자, however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 그러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문장 앞으로 빼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양이 굉장히 클 때 우리는 do not use numbers in a precise way. 숫자를 사용하지가 않는데 어떤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정확한 방식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approximate using a round number as a place mark 해서 우리는 대충 추론, 추산, 어림 잡는데요. 뭘 이용해서? 어림수라고 하죠. round number, 대략적인 숫자에서 어림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엇으로써?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표시어, 수량 단위 표시어 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충의 어림수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it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문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수량 단위 표시어로서 어림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표현이 더 쉽고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지금 써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역시 접속 부사로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고 that 나왔네요. 앞에 있는 say에 대해서 목적절을 이끌어주고 있는 접속사이죠. 자, 뭐가 가능하죠? 생략 가능하죠. There were 100 people at the market.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또는 무슨 마켓에
약 1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끊고 나서 우리는 don't mean,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역시 and 의미한다라는 동사 뒤에 다시 또 한번 목적절 접속사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that 이하가 mean의 의미적인 내용이니까 there were exactly 100 people there. 거기에 정확하게 1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there were 100. 자, 여기에 있는 요 100라는 걸 우리가 이 앞문장에서는 바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림수라고 표현을 했죠. 어림수는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지는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and 또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When we say that 역시 또 한번 목적절 접속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역시 생략 가능하고요. Universe 우주가요. 7 billion years old. 자, 약 13억 7천만 년이라고 그렇게 나이를 먹었다. 우주의 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의미하진 않아요. 자, 뭐라고요? 정확하게 13억 7천만 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뒤에 뭘 걸었냐면 세미콜론을 걸었죠. 아까 전에 지금 위에서 그 전문장에서 콜론, 점 2개를 찍은 것은 문장 내의 등호 표시입니다. 수학에서는 줄 2개를 긋죠. 문장에서는 점 2개를 찍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세미콜론은 무슨 뜻이냐? 앞에 있는 개념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는 mean, give or take a few hundred million years. 자, 우리는 뭘 의미하냐면 give 주거나 take 빼오는 거예요. 즉 더하거나 빼는 건데 약 몇백만 년 정도를 더할 수도 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어림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첫 번째로 시장에 100명의 약 100명이 있다 할 땐 정확히 100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나이가 13억 7천만 살이야 라고 할 때 정확하게 13억 7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로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big numbers, 큰 수라고 하는 것은 understood. 예, 그래요.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무슨 태? 수동태가 지금 이용되어지고 있죠. 큰 수는 이해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의 뜻이에요. 지금도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의 형태가 지금 들어가지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사인데요. 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자, 부사는 문장 속에서 동사를 꾸민다거나 또는 형용사를 꾸민다거나 또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준동사, 부정사와 동명사 그리고 분사를 꾸미거나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꾸며주고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mall ones precisely, 즉 작은 것들은 정확하고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넘버들은 어떻게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다음 작은 숫자들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서 and를 중심으로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시스템, 즉 빅 넘버와 스몰 넘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시스템은 interact,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uneasilly하게 쉽게 말하면 eas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쉬운이란 뜻이고 easily 하면은 쉽게란 뜻이지만 지금은 uneasilly가 쉽지 않게라는 의미로 이용되지는 않았고요. 불확실하게 라는 뜻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수와 작은 수가 큰 수는 대략적으로 이해되고 작은 숫자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이 두 개 사이의 경계가 되게 모호하다라고 지금 쓰고 있죠. 따라서 uneasilly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불확실하게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It is clear nonsense to say 했는데 이젠 주어 자리에 it이 가주어로 이용이 되었고 to say 이하가 진주어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주어, 진주어가 나오게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진주어를 먼저 한다. 그래서 말한다라면 그것은 clear nonsense,
분명한 nonsense예요. 자, 뭐라고 말할까요? Next year, 내년에 우주가 13 billion and 1 years old. 우리가 오늘 우주의 나이를 13억 7천만 살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 자 이제 우주의 나이 몇 살인가요? 라고 할 때 우주의 나이는요 13억 7천만 1살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넌센스하다. 우리는 어림수로 이용했지 정확한 프리사이즈한 수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it 했는데 이것은 또 뭘까요? 이건 이제 우주죠. 우주는 아마도 remain에 유지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13억 7천만 년 살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어질 겁니다. 얼마 동안? 자, for가 나와 있는데 기간이죠. 그 뒤에 이제 the rest of our lives 우리 삶의 나머지 기간 동안 내내 13억 7천만 년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했을 때 for가 나왔는데 기간 뒤쪽에 있는 이 기간적 내용이 어떤 기간일 때? 불특정 기간일 때 우리는 for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럼 우린 뭐랑 비교해야 될까요? during을 비교해야겠죠? 자, during이라는 것은 뒤에 뭐가 들어간다? 특정한 기간, 어느 기간인지를 알 수 있을 때 이때 들어간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긴 during이 아니라 for가 들어갔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머지 기간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뒤에 명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죠. 뒤에 문장이 형성되었다면 접속사인 while을 썼을 텐데 지금은 명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전치사인 for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문제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